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평소 잘 챙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공감도 얻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제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려던 찰나 우연히 친부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친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기우는 바람에 할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신 거라 했어요. 친정 아빠는 이 악물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대박나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셨죠. 그 뒤로 친정 아빠는 뒤늦게나마 부모 도리를 하겠다며 그동안 못해준 만큼 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더랬죠. 20살이 되던 해 대학 등록금 걱정이 한창이었는데 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좋은 기회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제가 부를 얻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거나 갑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소 살았던 것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살았고 되려 많이 도와주며 살려고 했습니다. 친정 아빠도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며 살고 계셨고요. 지은아,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만나긴 뭘 만나요. 내 인생 살기에도 바쁜데 사람 만나서 시시덕거릴 시간 없어요. 왜? 뭐가 어때서? 이제 자리도 잡았겠다, 나이도 찾겠다. 어울리는 짝만 있으면 되는데. 에이,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아직은 일이 더 좋아요. 그래도 가정이 생긴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란다? 응? 설마 이 아빠가 늙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결혼 안 할 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죠. 아직 돈도 더 모으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 아빠가 보면 알아요. 언젠가 생기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요. 감동인데? 근데 지금 결혼하면 딱 좋은 시기인데 돈이 문제면 얼마든지 아빠가 대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어서 일을 좀 더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아빠는 이해한다. 나도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 꼬박 20년 걸렸다.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귀한 딸은 돈 아까운 거 알고 착하게 커져서 정말 고맙다. 보육원 원장님이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 그래 보이더라. 아무튼 마음 다 잡히면 언제든지 이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렴. 알겠어요. 오늘 조금 늦으니까 먼저 저녁 챙겨 드세요. 시간이 흘러 저는 벌써 5년차 직장인이 되었고 진급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오래간만에 여유로운데 같은 부서 직원이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 재벌은 아니지만 집안의 여유도 있고 같은 동호회 사람인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는 소개해달라고 졸랐다는 거 있죠. 저는 딱히 연애에 관심은 없었지만 동료의 체면을 살려주기도 할 겸 커피 한잔하고 오려는 심산으로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절 소개해달라고 해서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상당히 진중하고 듬직하더라고요. 남편은 외제차 딜러였는데 실적도 좋고 자동차 보험 영업과 병행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이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개팅 자리도 마무리하게 되었죠. 몇 개월 연락하면서 지내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정도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말 나온 거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일정 조율하면 어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 어때? 우리 집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 처가댁하고. 알겠어. 선물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사실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뭔데? 심각한 거야? 보통 홀 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기겁하는데 혹시 몰라서 일러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들 사랑이 좀 유별나서 좀 버거울 수도 있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느 정도길래 그래? 내가 감당 못할 정도야? 그걸 가는 못하겠어. 워낙 변덕도 심하고 아들 부심 쩔어서 내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솔직히 그동안 연애하던 여자들이랑 헤어진 것도 대부분 이유가 엄마 때문이야. 대충 뭔 뜻인지 알겠지? 이해는 해. 뭐 나한테 심하게 하시겠어? 혹여나 결혼해서도 며느리 괴롭히고 싸울까봐 그런 거 보기 싫어서라도 결혼 생각 없었는데 큰 마음 먹고 말하는 거야. 걱정 마. 당신 내 성격 몰라?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 그래도 상처받거나 그러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나도 예의주시할 거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 어렵게 아들 키워오셨는데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준비 잘해보자.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단정한 옷차림과 시어머니의 선물을 사들고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과 남겨진 유산으로 먹고 살았는데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해두고 식당도 운영하면서 집안 형편도 나름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운영하는 식당이 나름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부족한 형편도 아닌데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고가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위아래로 쫙 스캔하고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정신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한참 대답해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 친가족을 되찾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버리더군요. 정색하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익숙했던 반응이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니,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어? 그런 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보육원 출신이면 근본도 모른다는 얘긴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본이 없다니. 갑자기 또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을 뭘 믿고 바르게 살았다고 증명할 건데? 너, 제정신이야? 아가씨, 지금 염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말 대꾸하는 것 좀 봐. 막말로 뭐가 잘못됐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근본 없고 무개념인 사람인 건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절대 아니지. 엄마가 너무했어. 왜 그래 정말. 넌 좀 조용히 해봐. 아니, 싹수가 없네? 제가 싹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닌데 그놈의 근본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해서도 이따위면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예요.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런 식으로 월권하려 들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사람이 절 겪어봤으니 잘 알겠죠. 그리고 남편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 어머니 눈치나 보려고 하는 결혼 아닙니다.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자리라지만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을 내세요? 아니, 이 아가씨가 정말? 너는 어디서 이딴 걸 데려와서는? 제발 둘 다 그만 좀 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 간 떨어질 뻔했다. 엄마, 이 사람 부족한 거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치는데 왜 사람을 비하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이고, 벌써 마누라 편든다 이거냐? 서방 없는 년은 억울해서 죽지 아주.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난관에 부딪히니 어이가 없네. 이래서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야 하는 거야. 내 성격 어머니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결혼 진행하고 싶으면 단단히 마음먹어. 난 결코 물러날 생각 없으니까. 알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 행동 실수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첫 만남은 어찌어찌 잘 넘어갔고 일주일 뒤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는데 분위기 좋게 마무리되었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결혼하고 난 뒤 시어머니의 태도가 좋아지길 바랬습니다.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고 다짐을 받은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답니다. 제일 큰 관문인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대충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했던지라 좋은 자리인 만큼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온몸의 명품을 휘감은 채 건방진 태도로 아빠에게 쏴붙이기 시작하더군요. 기분이 나빴고 평소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지만 친정 아빠와 남편의 얼굴을 보며 꾹 참았어요. 친정 아빠는 제가 혹여나 싫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허허거리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새아가한테서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20살 때 만났다고요? 예, 사연이 길지만 그렇게 되었네요. 안사돈까지 돌아가신 상황에 아이를 찾았다고 한들 그 공백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신 것도 아니고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사돈, 말씀이 과하십니다. 배운 게 없다니요. 우리 지은이 그렇게 몰상식한 아이 아닙니다. 뭐 어찌 되었건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시켜야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합가해서 저희 집에서 살림 시작하죠. 가풍도 익혀야 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야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살이를 한답니까? 하다못해 종갓집들도 합가해서 안 사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신혼집 하나 마련해줄 생각입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돈 많은 집안인 줄 알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도움 주겠다는데 괜한 유세 부리시지 말고. 김포 사신다고 했죠? 예, 김포에 집 장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왜요? 김포 시골 아니에요? 거기 개발이나 됐냐고요. 결혼 자금이나 제대로 보태줄 수 있나 모르겠네. 뒤늦게 자식 찾아서 호강시켜주는 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동안 못해준 게 많아서 결혼하면서 필요한 건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다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권서방 차도 계약했고요. 네? 갑자기 차라뇨? 이야기 나눠보니까 직장이 서울이라서 딱히 차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일을 하는 사람이 차도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에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계약했습니다. 어머,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귀애한 우리 아들 아주 극진히 대접받는구나. 사돈, 우리 잘 지내봅시다. 예, 그러죠. 혼수나 예단은 필요한 거 애들 통해 전달 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에 받은 건 알아서 사입고 원하는 거 사라며 받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친정아빠는 대출 없이 제 명의로 신혼집도 사주셨고 부족함 없는 예단에 여윳돈까지. 저희가 살게 된 신혼집은 한강뷰 아파트라 시세로 30억 넘는 곳이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걸고 넘어지며 선 넘은 발언을 하시기 일쑤였죠. 전 재산 털어서 집 사면 뭐하냐며 무모해도 한참 무모하다고 여전히 친정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친정 아빠가 아니었으면 집도 못 샀는데 남편은 매번 친정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빠와 남편은 부자 사이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살림살이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릇도 브랜드 따져가며 골라야 한다고 집기류들이 다 촌스럽다고 하질 않나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드레스룸도 막 뒤지는데 연애 시절부터 선물로 받았던 크고 작은 명품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너 친정도 별 볼 일 없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사치를 부리는 거니?
네? 사치라뇨. 어머니, 저 사치 같은 거 안 부리는데요? 닥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 우리 아들이 힘겹게 벌어오는 돈 호의호식하면서 아까운 줄 모르는 거지? 어머니,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친정 아빠나 동료들이 사준 것도 있고요. 대부분 생일 선물이긴 한데. 거짓말 하지 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네 주제에 감히 이런 명품을 어떻게 받니? 어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상견례 때도 그래. 너희 친정아버지가 입고 온 정장 그거 한 10만 원은 하니? 격식 있는 자리에 그런 싸구려 입고 오는 거 아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 이거야. 집이랑 차 사주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니?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꼬이셨는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솔직히 저도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이가 생활비 주는 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해서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남편이 모은 돈 없잖아요. 다 어머니 보태드렸다던데? 참나, 너 그런 식으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대들 거면 둘이 당장 이혼하거라.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이제는 이혼 드리까지 치세요? 제가 겁먹을 줄 알고요. 이혼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한참이나 곱씹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매번 시어머니의 말에 네네 하며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람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0 중에 100은 전부 제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도대체 어머니 왜 그래? 왜?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당신한테 실수했어?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기 없다고 신혼집에 맨날 오셔서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드레스룸까지 아주 싹싹 뒤지시더라? 엄마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드레스룸에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몇 개 있는 거 보시더니 당신이 벌어오는 돈 펑펑 쓰는 거냐면서 고마운 줄 날라던데? 엄마가 또...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솔직히 한두 번이어야지. 결혼 전부터 서운한 거 많았는데 다 당신 보면서 겨우 참았던 거야. 어머니가 내 성질을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나 되게 참고 있거든? 알지. 미안해. 엄마가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당신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 감싸고 노는 거야? 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만 좀 해. 두 사람 언제까지 서로 부딪히기만 할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아니야. 다음 주에 귀국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언제까지 서로 험담이나 할 거야.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험담? 누가 누구를? 그게 무슨 소린데? 귀국하면 이야기해준다고. 나 한국 가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자 남편이 귀국 후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메시지로 온갖 욕을 한 걸 보았죠. 남편 휴대폰은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시모가 전화로도 제 흉을 본 것도 모자라 친정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셨더군요. 저는 일단 참고 있다가 직접 목격하면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위해 증거를 휴대폰으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얼마 뒤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미리 사주는 거라며 명품백 가방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 평소에는 명품 같은 거 잘 사지 않는 편이에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하길래 한 번 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처럼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오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욕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일엔 명품 사준 건 어떻게 알았는지 쉴 새 없이 뒷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보는 내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톡방에 저를 초대해놨고 저는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들, 너 이번에 며느리 생일 선물로 가방이랑 지갑 사줬다며? 걔 그러다 버릇 나빠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사준 거 그 사람 생일 선물이잖아요.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죠. 종년처럼 부려야 할 얘를 상점 모시듯이 모시고 있으면 어떡하니? 봐주긴 뭘 봐줘? 싹수가 아주 노랗다 못해 더럽던데. 어머니, 문자 잘못하셨어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네요? 어? 그이 어디 갔냐고요? 그이는 퇴근해서 식사 준비하겠죠? 뭐? 너 우리 아들 휴대폰 염탐하니? 메시지 이런 거 다 훔쳐보냐고? 이렇게 잡혀 사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그이 휴대폰에 쉴 새 없이 진동 울려서 보니까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무슨 의도로 제 험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놓고 욕하시길래 답해드린 거예요. 자꾸 뒷말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한테 대놓고 말씀해보세요. 너 이러는 거 다 사생활 침해다? 어머님이 며느리 욕한 건요? 그이한테 제 욕 실컷 해놓으셔서는 이거 이혼 사유되는 거 아시죠? 거지 같은 며느리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너만 손해인 거 몰라? 아, 그러세요? 저는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당하게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나대는 건 좋아해가지고. 제가 겁먹을 줄 아세요? 이혼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반품시켜 드릴 테니까 아드님 설득이나 잘해주시고요. 와,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구나. 너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래? 제가 알아서 해요. 자기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이유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널린 게 여잔데 나도 너 같은 근본 없는 며느리 싫다. 자기야, 이거 봐봐.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더 늦기 전에 그만두려고. 당신은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척하지 마. 굳이 애쓰지 말라 이거야. 아니 왜 그래?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럼 평생 이 땅 갈굼 받으면서 살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입에서 싫은 소리 나오는 것도 그만하고 싶다. 욕 안 나오는 걸 다행으로 알아.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리고 어머니 말끝마다 우리 집 개무시하는데 어머니 식당 있는 건물 그거 우리 아빠 거인 거 알아?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돈지랄이 뭔지 보여줘?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올 현금으로 장만한 집이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할부 없는 거 알잖아. 넌 가늠이 안 되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보육원 출신 들먹이면서 친정까지 개무시하고 이게 말이 돼?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짓거리시는 거 진짜 대단한 짓이다. 응?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다 필요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도 아빠가 카페 자리 알아보고 계신데 다 취소하라고 해야겠다. 뭐? 그 성남 땅? 그거 당신 주려고 한 건데 이제 쓸모 없어졌잖아? 아무튼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해서 보내라. 나랑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당신이야. 그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친정아빠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행동으로 옮기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순순히 이혼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럴 순 없는 거라며 난리치셨지만 제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도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가하며 가게를 재계약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가게세도 절반이나 낮춰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진 시댁은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래? 누구세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어따 대고 새아가래요? 결혼 생활하면서 불러주시지도 않던 거 이혼하니까 불러주시네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럼 기분 풀어줄래? 이건 기분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어머니. 아,
이혼했으니까 아줌마니? 아줌마,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뭘 믿고 제가 기분을 풀어요? 아줌마 말처럼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너무 딱딱하게 군다. 내가 아무리 못난 시어머니라도 너한테 최소한의 도리는 했잖니. 도리요? 지금 도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험담이나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근본 없다 무시하는 게 아줌마가 말하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미안하다.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미안해.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말고 가게만이라도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자리가 없다. 필요 없거든요? 아빠한테 직접 말도 못 하실 거면서. 아, 그리고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요. 평생 아들 잘난 줄 알고 나대다가 아들 평생 독수 공방해요. 어머니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들 부심 좀 그만 부리시고요. 이만 차단합니다. 야! 뒤늦게 친정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눈물바램으로 절 붙잡았지만 매몰차게 대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아빠와 함께 김포에 새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과일 가게 겸 카페를 오픈했고 매일 새로운 매출을 갱신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이혼한 뒤에도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연락을 시도하지만 가차없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언젠가 가게로 찾아와 제 눈앞에 뛴다면 소금을 잔뜩 뿌려버릴 생각이에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친구들은 간혹 저보고 참을 수 있지 않냐면서 섣부른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몇 번씩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막대먹은 집안에 제 시간 허비해가며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면서까지 지내는 것보단 그깟 이혼 딱지 한 번 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보면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기야, 오늘 우리 상견례 한 거 부모님이 뭘 하셔? 괜찮으셨대? 분위기 괜찮았잖아. 즐거우셨다던데? 진짜 다행이다. 우리 아빠도 엄청 좋으셨대. 괜찮은 집에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영광이네. 제일 긴장되는 게 상견례였는데 잘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니까 나도 이게 제일 떨렸어. 이제 남은 것만 준비 잘하면 되겠다. 우리 이제 진짜 곧 부부야. 아, 실감 안 나. 아무래도 나는 식장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실감 안 날 것 같아. 원래 그렇다더라. 뭐 그때 가서 실감해도 늦지 않지? 준비 잘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돼보자고. 좋아. 2주일 뒤. 오빠, 내일 어머님 생신이라 하지 않았어? 그래도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나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아니요, 괜찮아.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엄마 생신은 내가 챙길게.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무슨 일은. 아무 일 없는데. 웃기시네. 내가 오빠를 하루 이틀 보나? 이제 목소리만 봐도 어떤 컨디션인지 알겠는데? 뭐야, 뭔데 숨겨? 우리끼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아니, 숨기려는 게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들어봤자 자기 기분 나쁘고 신경만 쓰일 거야. 몰라도 돼. 그래도 말해줘. 뭔데 이렇게 심각한데. 말 안 해주는 게 난 더 기분 나빠. 그게 사실은 엄마가 갑자기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뭐? 갑자기? 상견례 다녀온 다음에도 별 말씀 없으셨잖아. 갑자기 왜? 아니 사실은 진짜 미치겠네.
대체 왜 그래? 불안하게. 아니, 우리 엄마가 건강에 좀 예민하신 경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상견례하고 장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묻더라고. 그 전에는 그냥 돌아가신 것만 알고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 물으시길래 췌장암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그런데? 암은 유전되는 거라고.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암인데 너도 나중에 걸려서 고생하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치시잖아. 뭐라고? 어이없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설득하는 중이야. 우리 집안 어르신들 쪽이 원체 다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고 하니까 걱정이 되신다나? 이건 뭐 내가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네. 우리 엄마가 췌장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신 것도 아닌데. 미안. 너무 그런 쪽으로 편견이 강한 분이라 고작 이런 이유로 결혼 반대한다는 게 나도 화가 나서 엄청 싸웠어. 설득했는데도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게 말이 돼?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왜 헤어져?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알겠어. 괜히 이야기해서 너 기분만 망친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각자 다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딸, 결혼 준비는 잘 하고 있지? 아빠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빠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걱정 말아요. 그래,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잘 해주시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셨다며. 잘해드려. 좋은 분들인 것 같더라. 안 그래도 어머님 생신 때 가서 같이 축하드리고 저녁이라도 먹고 올까 했는데 말았어요. 아니, 왜? 일이 바빴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빠, 나 파혼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석진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내가 좀 마음에 걸리시나 봐. 내가? 너 뭐 실수라도 했어? 오빠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이유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아빠랑 만나고 나서 이유가 궁금하셨나 봐. 그래서 오빠가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췌장암이 워낙 무슨 병이다 보니까 내가 가족력 갖고 있을까 봐 꺼려 하신대. 뭐? 가족력?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췌장암 걸려서 오빠 고생시킬까 봐 걱정되나 봐. 유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애들한테도 유전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별 이유를 다 보겠네. 무슨 말인진 이해했는데 설마 그런 걸로 자기 자식 파혼까지 시키겠어? 니들이 좋다는데. 그리고 유전되는 병이라 치면 그거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요. 나도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마음이 좀 그래. 우리 엄마도 췌장암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나한테는 좀 상처가 되네. 그래, 뭐 그런 이유로 헤어지라 한다고 헤어지면 석진이 걔도 사람이 아니지. 나도 그런 남자한텐 우리 딸 시집 못 보내니까 차라리 결혼 전에 걸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야. 좋게 생각해, 딸. 오빠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대요. 근데 그렇게 설득해서 결혼한들 어머님이 나 곱게 볼까 싶어서 내가 의욕이 떨어져. 걱정 말어. 결혼하기 전에야 그럴 수 있어도 결혼 후에도 그 이유 갖고 뭐라 하긴 좀 그렇지. 아무튼 혹시나 파혼하더라도 네 잘못 아니니까 속상해 하지 마, 딸.
알겠어. 아빠 고마워요. 결혼 못하면 아빠랑 살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어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해야겠네. 어허, 아빠랑 사는 게 어때서? 농담이에요.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래, 무슨 일 생기면 또 말하고. 걱정 마요, 아빠. 8개월 뒤. 자기야, 아니 이제 여보라고 해야 되나? 와, 여보래.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벌써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식장 들어가면 결혼한 거 실감 날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실감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나도 진짜 꿈만 같아. 꿈만 같은 건 나지. 파혼당하는 줄 알고 마음 졸이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에이,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우리 사이에 파혼 같은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모르지 뭐. 어머니가 격렬하게 반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내가 무슨 마마보이인 줄 알아? 엄마가 반대했어도 난 너랑 결혼했을 거야. 말만이라도 고맙다. 아무튼 나도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해. 나야말로 결혼 전에 마음고생 시켜서 너무 미안했어. 내가 혼자 해결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야. 내가 말하라고 다그쳐서 그런 건데 뭐.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으면 나중에 곤란했을지도 몰라.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내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뭐가? 아니 그냥 당신 괜히 어색할까 봐. 어쨌든 다 알고 허락하신 거니까 뭐.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난 당당해. 그래, 그런 자세 좋다. 어차피 어머니도 이제는 별 생각 없으실 거야. 이미 결혼했으니까 잘해주시겠지. 그거 말고는 나도 별로 불편한 거 없으니까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자. 고생했어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네, 오빠는 주차 때문에 주변에 조금 돌고 있어서 저 먼저 올라왔어요. 잘했다. 사돈 어른은 뵙고 왔니?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부터 뵙고 찾아뵈려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뵐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한테 먼저 와준 거야? 고마워서 어쩌나.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쓸쓸할 텐데 그쪽 먼저 다녀왔어도 될 텐데. 아, 결혼 전에도 따로 살았어서 익숙해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어찌나 외로우실꼬. 사돈 어른이 우리보다 연령대가 더 높으시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해드리렴. 아빠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도 너를 이렇게 잘 키워내셨잖니? 네,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 안 되셨지. 같이 늙어가고 같이 살아가려고 결혼하는 게 부부인데 너는 꼭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석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 네, 아버님. 그날 밤. 아휴, 엄마 아빠도 참 그냥 집에 간다니까 왜 이렇게 붙잡으셔가지고. 당신 불편하지? 오늘 수고 많았어.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가자. 왜 말이 없어? 여보, 왜 그래?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우리 아빠가 그렇게 불쌍해? 뭐? 부모님이 또 뭐라고 했어?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 사는 거 안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아빠 먼저 뵙고 오래. 뭐
다른 집 시부모님들은 시댁 먼저 오라 하고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데 그거보다 나은 건가?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 진짜 왜 그러시냐? 울지 마. 나야, 우리 아빠 먼저 뵈면 좋지. 근데 우리 아빠 시부모님이 가엾게 여기실 만큼 불행한 분은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된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씩씩하게 나 키우면서 잘 살아오셨어. 동정받아야 될 사람 아니야. 알지. 장인어른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내가 너한테 허튼 소리 못하게 단단히 말해놓을 테니까 오늘 들은 소리는 잊어, 응?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또 그런 이야기 하면 말해줘. 절대 못하게 할게. 알았어. 남편이 최고다. 이틀 뒤. 예, 며느라, 문 좀 열어봐라. 어머나, 어머님, 아버님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오빠도 있었을 텐데 오늘 회사에 저녁 회식이 있대서 늦게 올 것 같아요. 괜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단다. 어제 석진이한테 다 이야기 들었다. 네?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사돈어른 불쌍하다고 동정했다면서 화내던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아, 그게 아니라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막말로 내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랑 결혼하실 때 그렇게 명 짧은 사람인 줄 알면 결혼을 했겠냐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한테 한 소리 들어서 화나신 건 알겠는데 방금 그 얘긴 좀 아니지 않나요?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거 봐라. 이래서 한부모 가정을 꺼려하는 거야, 다들. 가정교육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너네 아버지한테 그러든? 저희 아버지는 이런 황당한 말씀 자체를 안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한부모 가정이니 뭐니 그렇게 남이 들어도 무례한 이야기를 왜 하세요? 아이고, 우리라도 며느리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키려고 했더니 얘 하나가 사람을 잡네. 잡아. 얘 하나가 사람을 잡네. 잡아. 그럼 내가 쪼로로 남편한테 가서 이르고 우리가 한 소리 듣는 게 맞다는 거니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뭐라 하시려거든 오빠한테 하시던지. 왜 뺨은 오빠한테 맞고 눈은 저한테 흘기세요? 내가 연약한 척 제일 짜니까. 석진이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대드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울 거야? 그러니까요. 눈 똑부시게 뜨고 달려드는데 어딜 봐서 여려 보인다는 건지. 너 석진이 앞에서만 약한 척하니? 그럼 부모님은 건드는데 눈물 안 터질 자식이 있어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우리도 억울해. 우리가 부모님 욕을 했어. 뭘 했어? 그냥 사돈어른 혼자 지내시는 게 영 안타까워서 한마디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어쨌든 일찍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상처였어요. 그 이유로 저희 결혼도 반대하셨었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내가 자식 낳아봐라. 유전병 있는 집안 자식한테 장가를 보내고 싶나. 가족력 없던 사람도 갑자기 병 걸려 죽는 게 인생이야. 근데 그렇게 미래가 확정된 사람한테 내 자식 보내고 싶겠어? 그러니까 췌장암이 또 보통 병이니? 그건 초기에 발견도 못해서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라던데. 암 중에서도 하필 또 그렇게 지독한 암일 건 뭐람? 어머님,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냥 저 괴롭히려고 오신 거예요? 괴롭히긴 뭘 괴롭혀? 우린 서운해서 그런다. 걱정한 걸 좀 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면 좋으니?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라. 네,
대신 어머님, 아버님도 다시는 저희 부모님 얘기 좀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아무튼 한마디를 안 진다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이만 가보마. 석 달 뒤. 여보, 오늘 꼭 가야 해? 결혼도 했는데 무슨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가? 결혼하고 첫 제사니까 이번엔 꼭 참석하라고 성하셔서 내가 다음부터는 안 가도록 잘 이야기해 볼게. 오늘만 고생해 주라. 아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나 진짜 너무 불편해서 그래. 왜? 저번에 부모님 얘기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절대 말 못하게 얘기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근데 그때 부모님한테 화 많이 냈어? 뭐 그냥저냥 좋게 말씀드리려고는 했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큰 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왜? 아니야, 다음부턴 그러지 마. 오빠가 그러면 부모님들도 감정 상할 거 아니야. 알겠어. 아휴, 답답해. 집밥을 못 먹고 자라 그런가. 애가 음식하는 솜씨가 영 느리네. 이래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중요한 법인데. 엄마, 저희 할아버지 제사 오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도 이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안 지내요. 요즘 제사 없어지는 추세기도 하고요. 그래도 정 하시고 싶으면 저만 참석할게요. 그래,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누가 피니? 너희 할아버지 제사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제사 안 올 생각만 해? 이래서 손주들은 다 필요 없다니까. 할아버지 살아생전 널 얼마나 이뻐하셨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은혜는 다 잊었어? 은혜를 잊은 게 아니라요. 그냥 저만 오겠다는 거예요. 왜, 며느라? 네가 오기 싫다고 했니 또?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너도 임마. 쟤야 남이라 그렇대도 너까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얼마나 오래 사셨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든든하게 살아계셔서 너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그런 소리래.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수하는 건강한 집인데 그 유전자를 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안 그러냐, 며느라? 저희 집은 장수하는 유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긴 알 턱이 없지. 오래 사는 것도 다 복인데 복이 없는 거야 그게. 어머님, 아버님은 참 오래 사는 거에 집착하시네요. 빨리 돌아가실까 봐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야? 여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자꾸만 이승으로 호출당하시는 게 이러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겠어요? 네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제 부모님 얘기 하지 말라 부탁드렸죠. 간접적으로도 언급하지 마시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제사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데려가라고 시할아버님께 빌 테니까요. 이 나쁜 년을 봤나? 이 재수 없는 년. 너도 단명할 거야? 네, 저 단명하면 저승에서 봬요, 어머니. 결국 저는 그대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소란을 일으킨 건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는지 이제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요. 이 집안 오래 사는 거에 집착해서 그런지 자잘한 제사가 참 많은 집안이었는데 이리저리 안 끌려다녀도 된다니 오히려 저는 좋네요. 남편한테도 이혼하라고 어머님이 난리쳤다는데 남편이 자식 인생 망칠 거냐고 한 번만 더 이혼 소리하면 어머님은 안 뵙겠다고 했대요. 덕분에 시부모님 없는 것 같은 쾌적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네요. 선을 함부로 넘는 사람에겐 똑같이 선을 넘어주는 게 때로는 해결책이 되는 것 같아요.